시장 벽돌을 잘 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벽돌 시공비는 어떻게 될까요? 벽돌공 한 명은 하루에 벽돌을 몇 장이나 쌓아야 값값을 하는 걸까요? 벽돌 오야지는 제가 아마 쪼잔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총 시공된 벽돌 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수량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지는 맙시다. 구조적인 능력이 제로인 시장 벽돌인지라 벽돌과 옹벽은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곽 소장입니다. 안동 전원주택 담장 매지 시공을 마지막으로 벽돌 지상 쌓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지붕공사, 창호공사,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8월 말 여름 늦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좀 시원해졌나 싶었는데 하늘이 정말 진짜로 시원하게 된 모양입니다. 코로나도 항상 불안한데 사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치장 벽돌 쌓기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가로줄눈과 세로줄눈이 오와이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먹을 놓고 실을 띄울 때 옛날에는 물바늘로 레벨을 보고 실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레벨을 보고 이런 낚싯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눈에 확 띄는 형광색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은 가로줄눈은 보통 한 줄을 쌓을 때마다 실을 옮겨가면서 쌓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로줄눈은 다릅니다. 세로매지마다 실을 칠 수도 없고 모서리마다 친 수직 규준실은 그 벽을 완성하기 전까지 혹시 실수로라도 건드렸다가는 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벽이 길면 길수록 세로줄눈을 일정하게 정확하게 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집중력과 성의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습관인데 그것이 그 벽돌공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치장 벽돌을 잘 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지의 크기도 일정해야겠지만은 가로매지가 아니고 세로줄눈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장 어려운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벽돌 단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동 전원주택 외부 디자인은 처음부터 지중해풍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주택입니다. 주황색 톤 스페니시 기와 화이트 톤 회벽, 아치창으로 대표되는 지중해풍 스타일이지만은 건축주는 개인적으로 적벽돌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나마 화이트가 랜덤으로 섞여있는 벽돌을 절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회백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화이트 톤이나 그레이 톤의 벽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벽돌 팀들은 보통 벽돌공 2~3명에 조공 1명이 한 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벽돌 팀도 오야지 포함 벽돌공 3명에 조공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벽돌공들은 오로지 벽돌을 쌓는데 집중하는 팀이 좋은 팀입니다. 벽돌공이 먹을 놓는다든지 벽돌을 나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 사장님은 먹을 놓고 실을 치면서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조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벽돌, 레미탈, 물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량만큼 배치를 하고 우마가 되든 비계가 되든 작업대를 준비하고 치장 벽돌 쌓기가 끝나고 나면은 시간에 맞춰서 줄눈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오야지가 벽돌공이 벽돌 쌓기만 할 수 있도록 머리로 뒷받침해 준다면은 디모도는 몸으로 떼어서 벽돌 쌓기를 뒷받침합니다. 여기는 오야지가 벽돌을 쌓으면은 조공 1명이 벽돌공 3명의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장도 마찬가지지만은 통상 기공 2명에 조공 1명 지원을 합니다. 물론 부분 벽돌공들이 조공을 지원을 하겠지만은 그만큼 팀워크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충분히 디모도 수련을 쌓은 다음에 벽돌공으로 보직 승진을 하는 것이 옛날 벽돌공들이었습니다. 벽돌은 표준 사이즈가 아닌 205에 90에 75mm의 사면벽돌 제품명 블렌드라는 점토 벽돌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멘트 벽돌이든 치장용 벽돌이든 표준형 사이즈는 190에 90에 57mm이고 석장을 쌓으면 줄눈 포함해서 200mm가 됩니다.
시멘트 벽돌 한 장의 무게는 1.75kg인데 2리터 페트병보다는 가볍습니다. 참고로 길이 방향 두께로 쌓으면 1비삭기, 마구리 방향 두께로 쌓으면 0.5비삭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비삭기 이상 두께부터 구조적인 능력이 있는 리모델링 할 때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내력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형 지장 벽돌 쌓기도 시멘트 벽돌과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0.5비삭기라면 보통 1제곱미터에 75매의 벽돌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벽돌은 205, 90, 75mm 사이즈라 1제곱미터에 55매의 벽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벽돌 시공비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제가 아는 최고의 벽돌 장인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구 기준 표준형 시장 벽돌 가격은 장당 300원에서 2,000원까지이고, 자금 여건에 따라서 장당 시공비는 600원에서 800원 내외입니다. 만약 시공비가 장당 800원이면 1제곱미터에 75매 곱하기 800원에서 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여기 현장의 벽돌 시공비는 벽돌의 크기와 상관없이 메타 제곱당 6만원에 잡는 계약을 했습니다. 55매가 소요되는 여기 벽돌은 6만원을 55매로 나누면 장당 시공비가 1,091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표준형 벽돌의 매지 시공비는 장당 150원에서 원거리를 감안해서 200원 정도로 200원 곱하기 75매 하면은 매지 시공비는 메타 제곱당 1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정용 레미탈이 60장당 한포하면은 메타 제곱당 5,000원, 줄눈이 180장당 한포하면은 메타 제곱당 1,875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벽돌 부착 철물이 메타 제곱당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됩니다. 종합해보면 메타 제곱당 순 시공비는 123,775원입니다. 물론 기초형 앵글이나 아치 제작비는 별도이고, 여기에 구조용 앵글 부착 비용, 경비가 추가되어져야 하고, 아마 단순 견적이라면 메타 제곱당 15만원은 되지 않을까요? 시장용 벽돌의 장당 단가도 편차가 심할 뿐더러 장당 시공비 역시 편차가 많이 납니다. 사실 장당 시공 가격은 현장 여건도 중요하지만 벽돌공의 시공 수준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안동 현장도 고가의 벽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벽돌 쌓기는 상당한 고비용에 정말 고전적인 외부 마감 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미장과 벽돌은 대표적인 노가다의 3D 업종이라 젊은 벽돌공도 잘 없을 뿐더러 실력 좋은 벽돌공을 만나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벽돌 오야지 입장에서 봤을 때 벽돌공 한 명은 하루에 벽돌을 몇 장이나 쌓아야 값값을 하는 걸까요? 일당 25만원짜리 벽돌공이라면 장당 800원짜리 지장 벽돌을 최소 313매, 그리고 장당 300원짜리 시멘트 벽돌은 834매를 쌓아야 겨우 자기 인건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벽돌만 쌓을 수 있도록 먹을 넣고 실을 띄워주는 오야지, 지치다거리 다 해주는 디모도 벽돌 공방까지 감안을 한다면 시장 벽돌이라면 313매의 2배인 616매, 시멘트 벽돌이라면 834매의 2배인 1668매, 최소 그 정도는 쌓아줘야 겨우 자기 밥벌이 하는 셈이 될 겁니다. 무게로 따지면 시멘트 벽돌은 1.75kg 곱하기 1668매에서 2919kg, 약 3톤 정도 됩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저대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마당으로 묻힐 부분과 지붕으로 묻힐 부분은 시멘트 벽돌로 대체를 합니다. 시멘트 벽돌은 장당 벽돌가 100원, 시공가 300원에서 400원인데 반하여 시장 벽돌은 장당 벽돌가 430원, 시공가 800원, 매지 200원에서 1430원으로 벽돌 한 장당 1,000원이 차이가 나네요.
1제곱미터에 똑같이 75매 들어가지만은 금액은 메타제곱당 75,000원이 세이브되는 셈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지만은 그 단가 차이를 너무나 잘 아는 벽돌 오야지는 제가 아마 쪼잔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벽돌 공사 끝나고 나면은 총 시공된 벽돌 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메타 제곱에 75매를 곱해서 계산기를 두드릴까요? 아니면은 한 장 한 장 세어볼까요? 간단합니다. 총 반입된 벽돌 수량에서 시공하고 남은 벽돌 수량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벽돌의 시공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부숴 버리거나 땅에 묻어 버리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일당 25만원 이상 벽돌 장인인데 치장 벽돌을 아껴주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있을 거라는 정도는 믿어줍시다. 그렇다고 토막 벽돌을 모아놓고 두 장을 합쳐서 한 장으로 계산을 해서 수량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지는 맙시다. 벽돌공 잘 없습니다. 와서 벽돌을 쌓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마음이라도 편해질 겁니다. 벽돌은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해서 만든 몰탈만으로 자립하는 것도 부착되는 것도 아닙니다. ALC나 벽돌 등 조적조의 치명적인 약점은 지진 같은 옆으로 흔드는 수평력에 약하다는 것인데 구조적인 능력이 제로인 치장벽돌인지라 어쨌든 구조체에 어떻게 의지하느냐는 시장 쌓기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벽돌의 부속 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벽돌과 옹벽은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첫 번째, 조적조의 기초가 없을 때 사용하는 구조용 앵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줄기초를 탓을 하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타벽돌은 전타일처럼 구조체에 부착하는 방식이지만은 벽돌은 쌓는 방식입니다. 전타일이 두 팔로 구조체에 매달려 있다면은 벽돌은 한 손으로 구조체를 붙잡고 발로는 땅을 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치장 쌓기는 자립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즉 구조체와 엮어줄 연결철물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 못을 받고 반선으로 엮어서 적벽돌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요즘은 연결철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훨씬 효율적인 자재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C형 연결철물과 구조물 정착을 위해 칼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수평철근 역할을 한다고 하는 아연도금 철선입니다. 저 아연도금 철선은 비내력벽인 치장벽이라서 수평철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력벽에 내진까지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조는 싱글 배관만 해도 전부 내진이 되는 셈이 될 겁니다. 벽돌용 통풍구입니다. 벽돌의 상부와 하부에 세로줄눈에 설치를 하는데 치장벽돌과 골조 사이에 발생하는 수분과 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벽돌을 가장 잘 구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줄눈의 칼라도 벽돌의 분위기 연출에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이트, 황토색, 회색, 그리고 비둘기색. 당연히 화이트 이런 건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매지 색상의 선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시공을 하고 선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은 망설임 없이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랜덤 무늬의 적벽돌을 황토색 스피니시 기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화이트 매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은 또 주택 본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황토색 매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좌우의 벽돌은 같은 벽돌입니다. 매지 시공 전후의 사진인데 얼핏 보면은 완전히 다른 벽돌로 보입니다. 만약에 주택 본체에다가 화이트색 줄눈보다도 황토색 줄눈을 썼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통은 개구부에 창틀을 시공을 하고 치장벽돌을 시공을 하지만은 여기는 창틀 후시공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 후시공 좋아한다 그죠? 창틀을 선시공하고 벽돌 와리 나누기를 하면은 줄눈 간격을 조정하거나 벽돌을 커팅해서 억지로 창틀에 맞추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불규칙적인 줄눈이나
커팅된 벽돌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벽돌 시공을 하면서 개구부를 확보한 후에 창틀을 시공하면 최소한 이러한 점은 보완할 수 있으나 누수와 단열에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창틀을 선시공을 하고 벽돌 와리 나누기까지 미리 예측하고 감안해서 벽돌 샵도로형을 그리고 시공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효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쪽 옹벽은 영농삭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농삭기를 할 줄은 몰랐지만은 저 구멍은 무엇인가로 정리는 해야 할 듯 합니다. 평아치도 아니고 이런 타원아치가 10개나 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영농삭기와 아치삭기에 대한 동영상은 별도로 제작을 해볼까 고려 중입니다. 아울러 치장벽돌 쌓기에 단열 보안 문제도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